안녕하세요. 미국 증시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오는데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미국 증시도 오르고, 예, 그렇습니다. 또 남궁 대리가 계속 주장해왔던 AI 반도체, 빅테크들이 많이 올라서 더 좋았습니다. 네. 간단히 어제 미국 시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일단 3대 지수 모두 다 1% 넘게 상승했습니다. 다우가 1.24, S&P 500 1.19, 나스닥 1.28 상승했습니다. 어제 또 중소형 러셀 2000도 2.21% 상승을 했고요.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5% 정도 어제 상승을 했습니다. 연초 대비해서도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3.4% 그리고 나스닥이 19.4% 정도 오른 상황입니다. 섹터별로도 보시면은 어제 IT라든지 자유소비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에너지, 부동산 이런 섹터들이 한 1~2% 대체로 다 강세를 보였고요. 약세를 보인 섹터로는 필수소비재랑 유틸리티, 약보합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섹터별로도 YTD 수익률 보시면은 커뮤니케이션 쪽이 29.1%, IT 이쪽도 25% 그리고 자유소비재 섹터도 연초 대비해서 한 17% 정도 오른 상황입니다. 어제 특별히 금융 쪽이 간만에 반등을 했는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금융 쪽에서 어제 뭐 또 부채 한도 협상 이런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 상무님께서도 이전에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게 협상이 안 된 적이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큰 이슈라고 다루지 않았었던 이유 중 하나가 뭐 협상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있었고, 어제 뭐 금융주들 대체로 다 크게 상승했습니다. JP모건이 한 3.1%,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한 4.4%, 웰스파고 한 5.4%, 그리고 블랙록도 한 2.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형 작은 은행들도 크게 올랐었던 것 같아요. 그 KR이라고 하는 그 S&P 그쪽에 SPDR 중소형 은행주인데요. 이것도 한 7% 정도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또 근데 좀 중소형 은행들 중에서는 약간 숏스퀴즈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잠깐 들은 내용으로는 일부 은행에서 웨스트 얼라이언스인가 거기 은행에서 예금이 증가했다는 소식도 그렇습니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금리 잠깐 보시면 10년물 3bp 오르면서 3.56%, 그리고 2년물은 7bp 오르면서 4.15%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에너지 섹터도 한 2% 넘게 올랐는데 어제 유가가 또 2.8% 정도 오르면서 배럴당 73달러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 27,400달러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어제 빅테크 쪽도 좀 보시면은 테슬라 어제 4.4% 정도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도 한 3.3%, 이외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아마존, 메타, 넷플릭스 다 1%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52주 신고가 종목들도 좀 보시면 19개 종목들이 나왔는데 대체로 다 IT 섹터에서 많이 나왔고요. 시가총액 상위부터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브로드컴, 오라클, 세일즈포스 이런 기업들인데 뭐 반도체나 AI 관련 기업들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 티커로도 적어놨는데요. 반도체 기업들 어플레이드 마테리얼스라든지 랩리서치 이런 것들도 있고, 어제 또 주택 관련 지표들이 나왔는데 닥터 호튼 이런 기업들도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TSMC 같이 시총이 큰 기업도 5.8%나 올랐네요. 예, 그렇습니다. 반도체 쪽 어제 특히 제일 좋았는데 TSMC도 그렇고 AMD 한 2.2%,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한 1.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읽은 기사 중에 하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매니저 서베이가 있는데 현금 비중 또는 그리고 매니저들의 투자 심리 이거를 지수화해서 나타내는데 스케일이 0에서부터 10이에요. 근데 1 근처에 와 있더라고요. 1 근처라는 건 매니저들이 굉장히 지금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인데, 이 수치가 2008년 금융위기에 근접하는 수치라 가지고 매니저들 심리는 상당히 비관적이고, 또 MMF 잔고도 제가 계속 체크를 하는데 역시 히스토리컬 하이입니다. 그래서 증시가 좋아지면은 들어올 자금들은 충분히 있다라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뭐 사람들이 가장 비관적으로 생각할 때가 리스크는 적은 때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어제 발표된
그 부동산 관련 지표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 허가 건수가 4월 달에 141.6만 건 나오면서 컨센서스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건축 착공 건수가 4월 달에 140.1만 건 나오면서 거의 컨센서스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사진 1번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위의 사진은 주택 착공 건수 MOM, 아래는 건축 허가 건수 MOM 추이입니다. 그리고 사진 2번에서는 파란 선이 건축 허가 건수고요. 초록색 선이 건축 착공 건수 추이입니다. 일단 수정치들이 좀 발생을 했는데요. 주택 착공 건수가 지난 3월 달에 142만 건이었는데 4월 달로 넘어오면서 137.1만 건, 4.5% 감소했습니다. MOM으로. 그리고 주택 허가 건수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141.3만 건이었는데 4월 달에 수정치가 발생하면서 143.7만 건으로 좀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수정치들이 발생을 했는데 사진 3번과 4번을 같이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주택 지표에 1인 가구랑 다세대 가구를 같이 나눠주거든요. 근데 1인 가구에 대한 착공 건수를 보시면 84.6만 건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난해 12월 83.3만 건 대비해서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작년 12월 대비해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또 다세대 이 착공 건수가 54.2만 건이 나왔는데 YY로 보면은 5.2% 증가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1인 가구 그 주택 허가 건수가 85.5만 건인데 지난해 9월달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에 있어서 그 1인 가구 착공 건수라든지 허가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세대 이쪽 그 멀티 패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의 허가 건수는 50.2만 건으로 나오면서 지난해 5월 달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는데 이후에 계속 하락 중에 있습니다. 사진 3번에서도 동그라미 쳐놨는데요. 이 파란색 보시면은 이 싱글 패밀리 1인 가구가 계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약간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사진 4번에서도 이 1인 가구가 계속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오고 있는 반면에 이 다세대 멀티 패밀리 이쪽은 고점을 찍고 최근에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착공 건수 증가 요인으로는 높은 금리로 기존 주택 매물 출애가 감소했다, 재고 부족이고 높은 금리로 인해서 좀 수요가 둔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NAHB 이쪽에서는 현재 모기지 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집 소유자들이 주택 팔기를 주저하고 있어서 기존 주택 공급이 매우 낮은 상태이다. 이 때문에 신축 주택 건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사진 5번과 6번 같이 봐주시면은 뱅크레이트의 최근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인데 사진 5번에서 이 빨간 선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모기지 금리가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약간 높아지고 있으면서 6.94%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좀 낮았을 때는 한 6% 중반대까지도 갔었거든요. 최근에 그랬다가 다시 약간 올라오는 모습. 또 최근에는 6.36%까지 갔다가 이번에 6.94%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모기지 금리가 다시 높아지는 것은 주택 시장에는 여전히 약간 좀 부담스럽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때 이게 한 7%가 넘었었던 네, 넘었었습니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넘었다가 이제 조금 빠졌는데 네. 최근에 약간 올라온다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하나 좀 정정드리고 싶은 거는 싱글 패밀리를 갖다가 1인이라고 하셨잖아요. 1인이라기보다 단독이 맞는 것 단독 주택, 예, 단독 예. 주택으로, 예. 네네. 1인이라고 하면 이제 1인 가구, 네, 1인 가구처럼 들릴까봐 네. 단독 주택이 맞는 거고. 그냥 갑자기 궁금한 거는 단독 주택하고 이 다세대 주택, 다세대, 뭐 멀티 패밀리 요의 거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나중에 혹시 찾아볼 기회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요. 여기 착공 건수가 142만 건인데 단독이 한 84.6만 건이고 다세대가 한 54만 건이면은 비중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단독이 훨씬 좀 많네요. 한 60-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징 종목 어제 별로 없어서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타겟은 뒤에 이어서 상무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거여서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비슷한 업종인 이 TJX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 어제 0.93% 올랐고 회계년도 24년도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이 전년 대비 3.3% 증가를 했고 EPS는 0.76
달러 나오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했지만 매출액은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이 한 29% 정도가 나왔고 재고 쪽 보시면은 6.44빌리언 수준으로 YY로 한 8%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다음 분기 가이던스 보시면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이 한 2%에서 3% 기존을 유지를 했고요. EPS도 한 72센트에서 75센트 유지를 했습니다. 연간 가이던스도 보시면 매출액 증가율이 한 2%에서 3%대 정도 나올 것으로 전망을 했고 컨센서스와 동일한 수준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EPS 같은 경우 상향 조정을 했는데 3.29에서 3.41 이었고요. 이번에 상향 조정한 수치는 3.39에서 3.48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테슬라가 4.4% 넘게 올랐는데 이 내용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과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요. 다시 한번 좀 보시면은 올해 말에 사이버 트럭 인도를 하겠다. 25만 대에서 50만 대 정도 인도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또 좀 12개월 동안 좀 침체다. 앞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 되겠고 많은 기업들 파산하겠지만 테슬라는 좀 장기적으로 좀 우위에 있다. 현금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테슬라는 광고를 하지 않아도 차에 대한 수요가 워낙 높아서 굳이 안 해도 됐었는데요. 또 머스크가 뭐 광고를 좀 시도해 볼 것이다.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볼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했었고 또 AI와 관련한 내용들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또 주가가 한 4.4% 정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AI에 대해서는 뭐 어떤 코멘트를 내었나요? 이제 테슬라가 AI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머스크가 얘기를 했고 이제 또 현재 테슬라의 AI 기술이 다른 회사보다 가장 발전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2015년 그 오픈 AI 창업할 때 머스크도 원래 그 오픈 멤버였었거든요. 그러다가 여러 이런저런 갈등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제 테슬라에서도 자체적으로 AI를 또 계속 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고점 대비도 많이 빠져 있고 또 네. 올해 200불까지 갔었다가 좀 빠져 있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모멘텀이나 그리고 2분기 실적을 보면서 주가는 움직이겠네요. 테슬라 어제 종가가 한 173.86달러이고요. 연초 대비해서 41% 정도 올랐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할까요? 상님 어제 타겟 실적 발표 있었었는데요. 내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였고요. 아까 TJ인가요? TJX. TJX에서도 보셨지만 타겟도 지금 재고 조정 마무리 단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전에 코로나 때 누려왔던 수혜가 좀 줄어들면서 온라인 부분이 좀 빠지고 있고 내구재 부분이 좀 빠지고 있고 반대로 미용이나 식음료 그리고 가정 필수용품 이쪽이 좀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숫자를 보시면은 매출이 24.95빌리언이 나왔는데 컨센이 24.97빌리언이었습니다. 그 YY로 0.5% 정도 증가한 수치고요. 거래 건수는 특별히 뭐 큰 변화는 없었어요. 0.9% YY로 올랐고 전년 동기에는 3.9% 올랐었는데 전년 동기보다는 좀 줄어든 수치입니다. 객단가는 0.9% 정도 빠졌고 전년 동기는 3.9%였는데 좀 슬로우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임의 소비 품목, 그러니까 내구재, 그러니까 냉장고나 가구나 뭐 이런 좀 돈이 많이 드는 그런 기간을 오래 쓸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사치제 이런 것들이 의 소비가 좀 둔화되고 있고 미용, 식음료, 필수용품 소비가 좀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이 회사도 재고자산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고 있는데 임의 소비 품목에서는 25% 정도 재고를 축소했고 그리고 미용, 식음료, 가정 필수용품 쪽에는 재고를 확대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임의 소비 품목 쪽에서 25%나 재고를 축소했기 때문에 전체 재고 자산은 16.4%가 YOY로 줄었습니다. 그 밑에 그 BS에 보시면은 인벤토리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쪽에 그
2022년 4월 말, 2023년 1월 말, 2023년 4월 말 이렇게 돼 있는데 각각 그 숫자를 보면은 2022년 4월 말에는 15빌리언이 돼 있고요. 2023년 1월 말에는 13.5빌리언, 그리고 2023년 4월 말에는 12.6빌리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고가 많이 줄었네요. 16% 네, 줄은 것 같습니다. 재고가 많이 줄었고요. 예. 어제 그 홈디포에서도 봤듯이 네. 재고가 주는 상황이었고, 아까 유통업체 하나 TJX에서도 재고가 줄어서 네. 대체로 유통업체들 상황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총 매출 중에서 온라인 매출 비중이 17.5%인데 전년 동기에 18.2%였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나의 소비 패턴의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 코로나 기간 중에는 사람들이 집에 밖에 못 나가니까 온라인 소비를 많이 늘렸었는데, 지금 리오프닝이 되고 나서 이런 온라인 비중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각 연도별로 세일즈 브레이크다운을 해 놨는데, 위에 어페럴 앤 액세서리스하고 하우스홀드 에센셜스, 이게 이제 가정 필수용품이고, 그리고 푸드 앤 베버리지, 식음료, 하드라인 이 부분이 이제 임의 소비재, 내구재, 사치재 뭐 이런 건데, 이런 거를 보면은 지금 22년 있잖아요. 22년 회계연도가 22년 1월 그 29일로 끝나는 회계연도였는데, 그때 18.6빌리언으로 정점을 찍고 23년 1월 말 현재 보니까 17.7빌리언 뭐 이런 식으로 좀 이게 내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24년 1월 말로 끝나는 24 회계연도에는 더 내려갈 걸로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YOY로 한 10% 예. 떨어질 거로 그렇게 보고 컨센이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드라인은 22년 초를 기점으로 해서 피크아웃 했고요. 네. 그리고 밑에 보면 as of revenue 쪽 보시면, 이제 온라인 쪽 보시면은 전체 매출 중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2년 1월에 18.9%까지 네. 갔었죠. 그래서 이제 23년 1월에 18.6%. 그리고 올해 조금 네.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 재고자 예. 총 매출 총 매출 총이익률 보면은 26.3% 나왔는데 컨센서스가 26.5%, 전년 동기 25.7%, 이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1.33빌리언 나왔고 YOY로 1% 정도 줄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5.2% 나왔거든요. 근데 컨센이 4.8%여서 영업이익률 쪽에서는 방어를 했고 전년 동기로 5.3%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단도 5.8% 줄어서 950밀리언 달러가 나왔고, EPS도 한 5% 정도가 줄어서 2.05달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비 패턴의 변화, 그러니까 내구재, 사치재 이런 쪽에서 필수 소비재, 그리고 이제 미용 쪽은 우리나라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생활 건강.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 되면서 네.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미용 K 네. 뷰티 관련한 그렇죠. 산업의 모멘텀도 지금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 네, 보면은 가이던스. 가이드선을 보면은 이제 EQ의 조정 EPS가 1.7불인데 이전에 제시했던 가이던스와 동일하고요. 연간 매출은 낮은 한 자릿수 감소 또는 증가. 그래서 굉장히 그냥 슬로우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한 1빌리언 정도 증가할 걸로 보고 있는데, 작년이 3.8빌리언인데 1빌리언 증가면은 한
한 자릿수 후반 뭐 이 정도 증가가 맞나요? 잠깐만. 전년 3.8에서 4.8로 되면 얼마가 증가하는 거죠? 3.8에서요? 4.8이니까 25% 증가인가요? 잠깐만요. 요거는 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매출 자체가 한 자릿수 증가하는데 영업이익이 이 정도 증가한다는 거는 좀 많이 증가하는 거로 보이는데 잠깐만요. 요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네.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EPS가 8.75달러인데 전년에 6.02달러. 그래서 가이던스를 보면은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 증가율이나 EPS 증가율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가 흐름하고 멀티플 밴드 요거 보면은 YTD로 그 타겟이 6%가 상승을 했어요. 6%가 상승을 했고 코스트코가 9.2%, 월마트가 4.2%. 이거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빙에서 따왔는데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은요 YTD를 수익률을 좀 잘못 계산한 게 있더라고요. 가끔 보면은 이제 YTD가 작년 말에서 말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작년 말에서 지금까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구글에서는 그거를 1월 2일인가 놓고 계산을 해가지고 하루가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정교한 것 같아서 이걸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요 유통업체 YTD 주가 퍼포먼스 비교도 마이크로소프트 빙에서 했는데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빙을 뭐 홍보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더 정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PE 멀티플, PB 멀티플 이렇게 보면은 밴드가 지금 13.3배에서 28.8배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지금 17.2배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PBR로 보면은 3.4배에서 8.1배, 그래서 5.7배에 지금 거래되고 있어요. 보면은 그 앞으로 이제 코로나 특수 같은 이런 상황이 유통업체한테 굉장히 좋았던 상황인데 그런 특수가 올지는 모르겠는데 멀티플을 보면은 PE 멀티플하고 PB 멀티플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보다 더 싸지면은 기회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다른 쪽에서 기회 요인이나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성장주 투자하는 사람 또는 리스크 성향이 좀 강한 사람 요런 리스크 테이킹을 좀 강하게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제 볼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그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어제 홈디포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을 했는데 이 회사는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 매력은 굳이 따지자면 홈디포에 비해서 조금 덜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타겟 2024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봐주실래요? 2024년 영업이익 전망치. 왜냐면 지금 회계연도가 2024 회계연도라 가지고 1빌리언이 영업이익이 증가할 거로 봤는데 전년이 3.8빌리언이면은 꽤 높이 올라가는 것 같아가지고요. 얼마예요? 내년 거요? 5.4빌리언. 5.4빌리언. 그러면 저기 증가율로 밑에. YY로 42.2%. 42.2% 올라요?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지금 회사에서 제시한 거는 전년이 3.8인데 4.8까지 올라갈 거로 봤는데 시장에서는 얼마라고 했죠? 아까 5.뭐라고 했나요? 5.47입니다. 5.47. 그러니까 시장이 가이던스보다 더 좋게 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증가율도 아까 42%. 42%요? 5.46 컨센서스 잡혀 있습니다. 영업이익에서는 확실히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이긴 하네요. 음.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겟 실적을 봤고요. 유통업체들 대체적으로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앞으로 실적에 따라서 주가 탄력성이 차별화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혹시 안정적으로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눈여겨봐서 제일 좋은 것들 좀 의미 있게 담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남궁재원 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